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에 근무하는 안남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기후위기 시대의 친환경 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제가 기후급식이라는 말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안전한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넘어서 앞으로는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타이틀을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생유기농업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유기농업은 아는데 재생유기농업은 또 뭐야? 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뒤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유기농업 생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하는 기술이라든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 양분 관리 기술, 그 다음에 생태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이나 효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 결과를 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결과들이나 또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기후변화 시대에,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라고 얘기도 안 하죠. 기후위기라고 하죠. 그 시대에 유기농업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림 보면 굉장히 회색빛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런 그림이고요. 저희 이제 뭐 가뭄이나 이런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식민지들이 심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라든가 그 다음에 기온이라든가 끊임없이 상승이 되고 변화에 저희 이제 인간이나 동물이나 환경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기아, 나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동도 줄고 행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점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지금처럼 살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그런 위기에 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6월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저희.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가 그런 재해들이 좀 발생이 됐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 이런 이제 불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씩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개인이 1도를 느끼는 거와 지구가 1도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혁명이 되나 그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영향으로 사실 기상이나 재해가 끊임없이 폭염, 폭풍, 고온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생물이나 여러 가지 불고기랑 생태계에 대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제 기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농업인데요.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수급의 불안정 또한 이런 질병의 발생률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나 국가 간의 갈등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넷째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신기후체계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금처럼은 안 된다. 그래서 1도씩
2도씨 이내로 먹지 않고 최소한 1.5도씨 이하로 전 우리 나라들이 같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0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거를 하고 또한 그걸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전체 배출량의 양을 제고하겠다 이런 게 기능을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전 전략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 즉 농업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도씩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농업에서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지만 이제 농업, 특히 농내에서는 이제 메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0% 정도가 농업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한편으로 이런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토양에 이제 온실가스를 고정한다거나 토양의 탄소 공유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일 수 있고 또한 이런 농내에서의 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통해서 지표원 온도 조절이나 또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친환경 농업하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 면적을 몇 %로 증가한다 이런 게 약간 논점이 발표처럼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실 기후변화나 친환경적 농업 방식들이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년대 8%에서 30년대까지 25%로 증가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농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 이제 6차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지만 친환경 육성법 5개년 계획의 5차에서도 보면 탄소 중립 넷제로 사회를 통해서 이 친환경 농업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농정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과 이제 유기농업 이런 정의들이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면 법 안에서는 이제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두 가지를 인증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무농약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기농업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요. 국제 유기농업 연맹 아이콤에서는 토양과 생태계, 사람의 건강을 지속, 그다음에 생태계 과정이나 어떤 생물 다양성의 순환, 환경을 이롭게 하고 생명의 공정한 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삶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그런 가치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이제 우리의 친환경 육성법에서도 보면 그 개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기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생물의 다양성 증진, 그 다음에 토양의 비옥도 유지,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물의 어떤 수용적인 활동들을 촉진한다는 그런 가치들이 사실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업 용어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런 인증 마크가 표시된 농산물들은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화학비료나 이제 농약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아니면 아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그렇게 재배되는 방식의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코덱스, 즉
글로벌에서는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고 유기종자를 선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물을 이렇게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 기후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품종들을 선택을 하거나 또 유기적으로 생산된 종자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한 한 그 농경지 안에 고추면 고추 이 작물을 계속 심는 게 아니라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한 농경지 안에 심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작물을 심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비옥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농경지 안에서 자원 순환을 할 수 있고, 내 농경지 안에서 생산된 부산물들이나 퇴비들을 활용해서 토양의 비옥도를 관리해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나 해충, 잡초 관리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태적인 관리라든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환경과 조화롭게 작물을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개념은 사실 우리에서도 우리도 유기농업적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은 윤작과 그다음에 토양 피부를 통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게끔 권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퇴비나 벽지 이런 전작물들의 잔사를 활용해서 농경지의 순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경운도 있어서 토양도 자주 경운하는 것은 결국 토양이나 환경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가는 데 있어서도 최소로 경운을 하고, 또한 그것보다 좀 더 잘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경 아예 경운을 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또 재배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기농업을 실천한다는 것은 토양의 탄소를 저장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렇게 유기농업적으로 재배된 농산물들,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을 인간에게 어떠한 이로운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의 4대 원칙 혹시 아실까요? 크게 건강, 생태, 공정, 배려 이렇게 총 4개의 원칙이 유기농업의 4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그 국제유기농연맹에서 실제 유기농업의 4대 원칙을 2005년도에 채택을 했고, 이 건강, 생태, 공정, 배려라는 원칙 안에서 이 전칙과 얻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에 어떠한 그 유기농업적인 가치들이나 활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식물, 모든 생태 구성원들이 함께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강하게 재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앞서 설명한 윤작이라든가 단연생 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투과 작물을 통해서 비료의 공급을 최소화하고 또한 지수를 보정할 수 있어서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토양의 경우는 무경운이나 채소 경운을 통해 토양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유기농업적 기술들이 이 건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그 유기농업적으로 장기간 재배했을 때 토양의 비옥도, 그러니까 토양의 건강이나 또 생물 다양성이 향상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국내에서도 유기농업적으로 토양을 관리를 했을 때 가축분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특허금이라고 해서 페어리비치나 노피아 같은 기후를 사용합니다. 일반 이제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녹비, 그러니까 풀 성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토양에 양분 공급을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청이나 화학 비율을 차지한 일반 농업 방식에 비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은 토양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이거가 일반적인 재배 방식보다는 훨씬 더
토양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평소 겨울에 보시면 아니면 이제 작물이 재배가 끝나고 났을 때 일반 나지로 그러니까 작물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런 이제 트리티케이나 콩이라던가 다양한 피복 작물들을 나지에 심게 되면 토양이 손실되는 그런 침식의 효과를 낮춰서 침식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들이 사실 다 유기농업에서 재배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어서 이 기술들을 통해서 토양의 건강성이나 토양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계 원칙입니다. 생태계는 생태계 구성원이 원인 식물이나 생물들을 전부 활용해서 토양 생태계의 지속성을 이제 유지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한 작물을 심는다기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혼접하거나 그냥 같이 심어서 투입 용자재를 좀 줄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병 저항성이나 또 서로 양분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작물을 이용했을 때 심었을 때 이용하지 못한 그런 양분들을 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물의 수량이 증대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성을 이용을 한다거나 한 곡을 심는 게 아니라 품종을 심는 게 아니라 포도도 여러 가지 품종들을 심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 또한 이제 작물도 한 작물보다는 혼작을 하거나 사이사이에 간장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다 아실 것인데 유기농업을 했을 때 가장 제일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농뿐만 아니라 밭에서도 유기농업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 주변의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충이 왔을 때 자동 감소할 수 있는 천적의 농도들도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토양 안에서도 유기농업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에는 그 안에 다양한 미생물이나 미소 곤충이라든가 미소 생물들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이라 하는 것은 토양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존중하는 통로로 삶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런 개구국이나 주변에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유기농업을 통해서 이제 보장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다양한 토양 관리 기술이라든가 그 안에 기존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농업을 교육을 시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양분도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고 이제 작물 수량도 증가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국제적인 그런 유기농업 연맹에서 에티오피아의 실제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유기 자원들을 퇴비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제 작물 수량도 얻고 그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유기농업 하면 푸가 많이 아실 텐데요. 소량 붕괴로 인해서 농업 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이 사실 수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푸가는 생존을 위해서 유기농업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학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환경이나 이제 식량 작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이 사례는 사실 유기농업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피부의 스위스라는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에서도 북한의 이런 유기농업적 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또 알리기도 해서 그 북한의 어떤 식량 자본을 높이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강하게 잘 우리가 이런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잘 유지하고 또 회복력을 높게 관리한 그런 환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업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농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유기농업을 실천을 했을 때 20에서 25%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졌습니다. 또한 이 앞서 그 농업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가해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완화할 수 있는, 즉 토양에 이런 온실가스들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기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실제 공중에 있는 탄소들을 이제 포집해서 토양 안에 넣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결과는 아니지만 외국의 경우 유기농업 토양과 간의 토양을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토양 안에 유기농업적으로 재배한 토양이 훨씬 더 토양 안에 탄소를 많이 머물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도 있고, 또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훨씬 유기농업적으로 생산된 토양이 재배된 토양이 훨씬 더 질적으로도 좋은 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도 친환경 급식을 넘어 기후 급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그런 의미에서 유기농업도 저희 재생유기농업과로 가면을 멈추고 바꾸고 유기농업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나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재생유기농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양 건강뿐만 아니라 앞서 농장의 전체적인 생태계의 어떤 보존하고 관리의 개념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생,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라고 그 개념이 도입이 되었고요.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리제너레이티브 오가닉 서티피카이드라고 ROC라는 실제 재생유기농업 인증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인증을 바로 도입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가치나 개념이나 기술적인 것들을 좀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제 재생유기농업이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재생유기농업이라는 거는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이나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토양을 보호한다는,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이 유한한 자원을 좀 더 관리하고 잘 운영을 해서 보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이 토양이나 생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동물 복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떤 동물을 이제 사육을 할 때도 좀 더 이제 그 동물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이나 기술들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농부나 농업자에게 정치적이나 안전성들을 개념을 가치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기농업이나 친환경이 안전한 먹거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라는 키워드의 핵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자도 이제 소비자나 환경에서 동물이나 생산자, 노동자까지 함께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는 생태계의 보존에서 탄소 경고는 생태계의 회복이나 재생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생유기농업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재생유기농업과 유기농업을 이제 재배하는 기술들을 보면 거의 유기농업을 근간으로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토양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또한 그 자원 순환에 그 농경지 안에 자원 순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장부를 재배할 때 단장부보다는 혼장이나 감조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경지 안에서의 그 동물도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순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포함되고 좀 엄격해진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재생유기농업 실천 사례들이 좀 살펴보면 아마 그 파타고니아 사례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재생유기농업 해보시면 파타고니아 많이 나올 건데요. 여기는 이제 파타고니아는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제 이 의류를 생산할 때 면화 생산을 할 때 유기농보다는 재생유기농으로 그 재배하는 그 기술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밀도 이제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 한 번 심고 토양 교란을 최소화해서 토양의 어떤 탄소 배출이나 그다음에 토양이 환경이 깨지는 것을 막는 그런 품종들도 개발하고 또 이렇게 개발된 품종으로 맥주나 아니면 재생유기농 목적으로 재배나 그다음에 생산이 된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들로 기업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닥터브루노스라고 이제 우리 그 화장품이나 이제 세안제 같은 개발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혼농유업이라고 해서 생물의 어떤 다양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농법이나 또 여기서 생산된 그런 이제 그 결과나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기업들의 활동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실천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제 종합 평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실천을 통해서 토양의 물리, 화학성, 생산적 특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질의 어떤 기용량이나 그다음에 산성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그런 농법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친환경 면적 유기농업을 몇 해에서 몇 해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 환경을 관리하고 농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걸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다양한 이런 환경에 대한 효과들을 이렇게 유기농업을 통해서 기후 변화 적응성이나 물론 이제 생산량을 일반 관리하기 위해서는 80에서 90% 정도 감소하지만 그 외에도 공익적인 가치, 기후 변화 적응성, 그 다음에 온난화에 이제 좀 기여하는 게 좀 적고, 그 다음에 토양 유실이나 침실, 그다음 탄소 분리, 그다음 생물적 어떤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급식 담당하시는 분이나 생산하시는 분, 도청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연구도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급식 사례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덴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국가주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주도형으로 유기농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인데 지금 현재 공공급식의 유기농의 비율을 60%를 확대하고 또한 그 수도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유기농 식사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유기농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식당과 연결해서 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식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농도를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식단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제 식단 교육에서도 교육도 주고 그 학교에서는 유기농업의 어떤 생산이나 그다음에 유기농 식품의 어떤 영양적 이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양이나 환경이 정말 그 관리가 이제 필수가 되어야 하는 시대이고요. 또한 유기농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결과들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이제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이런 방식의 농법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지원이 좀 강화돼서 좀 더 확산이 됐으면 하고, 또한 유기농업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자재 증식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자원순환형 저투입 유기농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이제 공익적 가치들에 대한 평가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들이 축적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그런 공익적 가치들이 많은 소비자들이나 생산자,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같이 널리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